여러분, 배달의 민족 이러면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국밥집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해서 사실 뭐 2km 반경 안에 배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그때 생각이 절로 납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은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혈이라 그러면 고기와 피죠, 그죠? 자영업자들의 어떤 노력과 땀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마 그 고혈을 먹고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시장을 절반 넘어 50% 넘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H라고 독일계 기업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여기가 지금 배달통하고 요기요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달의 민족, 쉽게 말하면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죠. 실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도 이 회사에 무려 4조 7천억 규모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뭐 매각을 하는 거죠. 4조 7,500억 원. 엄청나죠. 배달 하나 가지고 4조 7,500억 원의 규모의 어떤 매각을 한다니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위 어떤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배달의 민족까지 DH가 사게 되면 시장을 너무 독점한다. 99.2%라는 완전 독점 형태로 빠지지 않겠느냐. 때문에 너네들이 DH가 꼭 배달의 민족을 살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 배달통이나 요기요 중에 하나 팔아라. 그 중에서도 요기요를 콕 집어서 요거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기요를 팔아라. 근데 요기요는요, 지금 배달 시장에서 보면 사실상 2인자예요.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한 52%, 53%? 아니, 그거 좀 넘겠네요. 59%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쿠팡이츠나 카카오 주문하기나 위메프오나 여기서 0.8%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독점 형태의 DH가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팔아라. 요기요는 팔고 배달의 민족은 인수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이나 혹은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쿠팡이츠나 카카오나 이메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배달 수수료가 참 비쌉니다. 만약에 독점이 됐을 때 이 수수료는요,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자영업자들은 이 수수료 때문에 아이고 내가 왜 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배달 수수료가 무려 적게 해도 16.5%고요. 많게는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 수수료가 20%가 넘으면 자영업자가 남는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요. 원가만 하더라도 그렇죠. 원가만 하더라도 원가가 30에서 35% 들어가는 건
예산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인건비가 옛날에 뭐 10%만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15% 넘어가는 거 20%까지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10%만 들여라. 3일 벌어서 월세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일 벌어서 월세 내려고 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다 관리비 이렇게 포함하면요. 예, 식당에 남는 이득이 아마 한 10%나 15% 될라나요? 배달비 20%까지 빼고 나면. 문제는 이 배달을 하려면 마케팅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배달 손실도 납니다. 그렇게까지 따지면 사실상 배달하면서 예, 자영업자들은 손해보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손해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 배달 안 할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배달의 민족의 탄생 기원을 보면 이게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비쌀 수밖에 없냐고요? 이 탄생 기원은요. 기본적으로 전단지를 디지털 전단지로 교체하는 것. 이게 탄생의 기원입니다. 전단지라는 게 식당을 내든 가게를 내면 언제든지 찍어서 계속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이 찍는데 비용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는데 이게 뭐 비용이 된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디지털 전단지를 만들면서 뭐 한 달에 3만 원만 내라, 한 달에 7만 원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깃발을 꽂을 때 한 달에 한 7만 5천 원 정도 내죠.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따져보세요.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오프라인 전단지를 대신해서 온라인 전단지로 갔으니까 이게 당연히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야, 20% 넘는 수수료 이거 쉽지 않아요. 쿠팡이체 같은 경우는 20%예요. 계약 자체가. 배달의 민족은 16.5% 낮춘다고 하지만 이렇게 탄생 배경 자체가 그런 데다가 독점 구조니까 이게 아마 수수료를 또 더 올릴 수가 있으니 아마 공정위에서도 배달의 민족은 사되 요기요는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99.2%의 독점 비율이 된다면 이것은요 소비자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나 할인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봉이고 사실 자영업자도 봉인 이 배달업 시장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공정위가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요기요는 매각하고 배달의 민족을 살려면 그런 단서를 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문제는 과연 이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앱이라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냐. 사실은 자영업자의 고열을 노력과 땀을 그들이 이익을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죠. 지난 24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 서버가 먹통이 돼서 못 팔렸죠. 그때 배달의 민족의 조치를 보면 야 이게 자영업자가 진짜 봉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고요? 그 당시에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서 실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한 데는 어디다?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누구한테 했느냐? 주문을 배달하는 친구들에게 배상을 많이 했죠. 배상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막 터진 거예요. 불만이. 사실은 자영업자가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소득의 원천이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의 소득의 원천은 무시한 채 배달원에게는 6만 원 보상을 쿠폰을 지급해주고 주문 고객에게는 3만 원 쿠폰을 지급해주고 말았어요. 사실 망친 사람은 자영업자인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물로 보는 거죠. 알로 보는 거고. 예, 앞으로 분명히 그래요.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배달앱 시장인데 2017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았어요. 2조 4,7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9조 2,950억 원이에요. 이게 점유율이 53% 정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화 주문이나 직접 주문이 컸지만 이게 점점 쪼그라들면서 배달앱 시장이 점점 커진다. 올해는 아마 이게 10조를 월등하게 넘길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53%가 아니라 더 점유율을 더 크게 늘려갈 거고요. 결국은요, 배달앱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2중고, 3중고, 4중고 계속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거리두기 때문에 힘든데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배달 시장 자체가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계 기업이 완전히 독점을 했을 때 그때 독점을 하게 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는 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요기요는 30% 지분 있는 요기요를 팔아야 되잖아요. 물론 제 공정위가 요기요에 대해서 해코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해코지 안 하겠어요? 어떤 식이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기요를 팔아야 돼. 그러면 59% 정도 가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4조 7,500억 원에 매각이 됐으니까 요기요는 팔라 그러면 2조 정도 매각이 2조 정도 되겠죠. 그럼 2조 누가 살까요? 아마 인터넷 기업이 살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넷 기업이. 아니면 모르죠. 대기업에서도 입지를 할란지도. 어쨌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로 된다는 것,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터넷 기업이 사든 누가 사든 자영업자에게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배달 앱 시장을 이미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옛날에는 배달을 안 해줬는데 요즘은 가게에서 왜 배달 사원을 두지 않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배달 대행을 쓰게 됩니다. 부릉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다 배달 대행이에요. 저기 배밀 라이더스도 배달 대행이죠. 이게 배달 앱 시장이 있고 배달 대행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배달 대행까지 왔는데 지금 자영업자는 이미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더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공유 주방 시장이라는 거예요. 공유 주방 시장. 배달 앱을 가지고 있고 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공유 주방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공유 주방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 앱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안에 중국식, 일식, 한식, 양식 뭐 다 두고 이탈리안식까지 다 주고 그냥 배달로 다 하는 거, 배달로.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영업자의 고혈로 먹고 성장을 했지만 초창기 시작 당시에는 전단지를 오프라인 전단지를 디지털 전단지로 바꾸는 역할에서 시작해서 회사가 커져서 배달 대행까지 하면서 자영업자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죠. 전단지 비용에다가 이제 배달 수수료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백화점의 PB 상품처럼 이들이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을 집어넣고 결국 어떻게 한다? 근로자로 자영업자를 전락시킬 수도 있는, 그러면서 1인 자영업자들, 나홀로 자영업자들, 쉽게 말하면 자가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장 재편은 엄청난 규모로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생계형 자영업자들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아예 고급 레스토랑처럼 규모가 크게 해서 박리담회로 싸게 해서 좋은 재료 쓰고 이런 시장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 점보랜드라는 수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해물과 관련된 모든 음식은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큽니다. 거기를 가보면요, 느끼는 게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모든 게. 종업원도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한 가게의 종업원이.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개편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가 배달 시장이 개편되면서 자영업 시장도 엄청난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아마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자영업이 아니라 근로자로 그렇게 변하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또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아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충격도 점점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는 그런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자금이 들어가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말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